목이라는 건 목화토금수에서 근본은 다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목에 대해서 알가부가 만한 그런 근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이든 무엇이든 그 5개 범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의미 확장성은 대부분이 잘 하셨을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냐. 목은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봄의 아지랑이 생각하면 돼요. 언 땅 속에 있으면 차가운 기운이 있잖아요. 물이잖아요. 그 봄이 되면 껍데기는 얼어 있는데 안에 있는 이제 그 냉기가 이 껍데기 이걸 뚫고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현상이 아지랑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지랑이 또 봄을 영어로도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요건 좀 강하네. 스프링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봄은 이거예요. 나무가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확 올라가죠. 어린아이가 막 크죠. 그죠? 그런 것들. 그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이거예요. 이거 갖다가 곡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이 반대는 뭐 내려오니까 영혼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을 이런 거. 가을은 이 반대죠. 막 낙엽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뭐 막 떨어져. 그런데 여름은 어떻게? 확산이에요. 확산. 팽창. 오지랖이 넓은 친구 있죠. 얘도 간섭하고 쟤도 간섭하고 걔는 이런 개념이죠. 확산이구나. 의욕은 강해 막. 의욕은 뭐든 시작을 하고 용감하고 뒷마무리가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 목이 강하구나. 그러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보면 펼치거나 시작 안 하고 따라오다가 그냥 뭐 그 시비나 걸고 뭐 잘못됐네 잘 됐네 이렇게 따지는 건 이런 성질이 있겠죠. 신금을 했습니다. 네? 신금을 했습니다. 아, 신금 있죠? 한 발짝 더 나가시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화토금수를 얘기하는 것은 이 5개의 상징 구호 속에 세상 삼라만상의 어떤 범주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한 개만 너무 그 매몰되어 있거나 뭐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목은 목으로만 있지 않아요. 목 속에는 수도 있고 불도 있고 금도 있고 다 있어요. 복합오행이라고 해요. 여자 속에는 여자만 있나요? 그 안에 삐쩍거리는 그 남자보다도 더 뭐 찌르고 싶은 그런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여자 가슴 속에. 남자 가슴 속에 뭐 없나요? 부드러운 거 다 있지. 이게 하나라고 목 그러면 이게 영원히 목이야. 생기기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딱 했으면 우리 박병석 씨 하면 뭐 요 모습이 다예요. 집에 가면 무슨 짓 하고 저 술집에 가면 뭐 하고 여기 가면 뭐 하고 애들하고 놀 때는 어떠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어떤 모습 하나 갖고 그 사람 목 딱 해버리면 해석이 엄청 변경되는 거죠. 지향점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생명 탄생한다.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서 외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지 말. 의미를. 그러면 마음이 막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욕망이죠. 몸이 올라가는 것은 성장이죠. 그렇죠? 뜻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호흡,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올라가 하는 것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이 목에서 의미 확장을 하면
이런 사람은 그 가을에 내 거 챙기는 이런 사람보다는 순수해. 순수하고 착하고 그렇게 봐야지. 자존심은 강하고 그리고 또 막 올라가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호기심도 많고 뭐 그렇겠죠. 그런 모든 거에는 항상 인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겠죠. 뒷마무리를 잘 못하겠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명리를 할 때 쓰는 재료가 천간지지잖아요. 천간지지. 가불병정 여기 나가는 천간이 있고 자축인묘 나오는 지지가 있는데 그 천간과 지지를 이것도 부호예요. 부호. 제가 부호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부호예요. 부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목에 해당하는 천간은 갑을 갑목, 을목 여기 있고 좀 명리한 사람들의 그 관행이라고 그럴까? 그게 갑에는 반드시 목자를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죠? 갑목, 을목 이렇게 그죠?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자고요. 그냥 갑목, 을목. 근데 지지에다가는 인목이니 묘목이니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왜 그런지. 어쨌든 갑을 하고 인묘가 이제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장육부는 간담이고요. 신경계통을 관장하는 것이고 맛은 신마, 숫자는 38, 오상으로는 어지진자예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숙제 줬나요? 이제 수장법 했나요? 외웠나요? 자, 추, 민,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외웠죠?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위치 갖다 놓고 위치 갖다 놓고 외우라고 그랬죠? 이건 사, 이건 미 이렇게 위치로 그 위치를 외울 때 또 반드시 중요하게 외울 게 뭐냐면 그 대칭에는 반대를 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나중에 있어요. 그러면 오의 반대는 어디예요? 자예요. 자. 반대. 여기의 반대는 요거고, 요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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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는 요거고. 이렇게 나와요. 요걸 잡으면 그 반대가 뭐라는 걸 딱 알아야 돼요. 이게 자축인묘진 사람이 이렇게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포지션에 갖다 대면 아 그건 미야, 요거는 해야, 술이야. 이걸 그냥 하나하나 외우고 그 대칭점에 있는 것을 반드시 같이 외워. 이유가 있어요. 여기부터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11개, 12개 와야 되는데 한 7번째다 보면 여기서 여기 바로 나오니까 계산법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자유자재가 되면 여기다가 식간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요 자유자재가 됐을 때 12운석을 매칭시키고 그러면 이제 12운석 이런 테이블에 막 뭐 갑에는 뭐 해가 생기고 뭐 이렇게 막 한참 봐도 모르는 거 이런 거는 표 안 봐도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포지션이 정확히 알 것이고요. 그 포지션의 반대 방향은 뭐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화는 목을 공부하면서 대충 다 설명된 거예요. 화는 여기 이렇게 올라간 놈이 막 양쪽으로 막 그런 여기가 화가 되겠죠. 그럼 계절로 보면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여름이 되겠고, 여름은 뜨겁죠, 빨갛죠. 여름은 또 남쪽을 향하고 있죠. 이거 잘못됐네요. 성장의 시작은 목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그죠? 네? 네. 잘못된 거네요. 잠자다가 했나봐요. 대충하고는 밑에 성장. 예. 에너지 절정은 맞죠? 열정의 소산 맞죠? 이게 가끔 잘못돼야 또 잘못된 걸 찾아주시고. 남쪽 붉은색. 네? 붉은색 하면 의미 확장하면 뭐가 있어요? 열정 뭐 이런 거 있죠. 용기 뭐 이런 거 있겠죠. 확장하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여기 또 생명력의 시작이고 또 잘못된 뭐가 잘못 여기 있네 그죠? 뭐 잘못됐죠 두 군데. 나중에 고쳐 놓겠습니다. 숫자로는 2번, 7번이에요. 남쪽. 여기 보면 추진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추진력. 추진력은 목도 추진력이 있겠죠. 목도. 성격상. 얘는 또 이것도 추진력. 얘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장, 횡적 추진력. 뭐 이렇게 보면 저기 목은 특정 분야로 막 이게 오라 그러면 죽을 똥 살지 모르고 그쪽으로만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학생 때 데모 같은 거 하면 막 하잖아요. 막 그런 젊은이 있고 뭐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숫자, 그 숫자에 대한 의미도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수는 2라는 것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균형과 조화의 개념이 있다. 2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거기서 주제수 5가 더 추가되면 거기에는 완성의 의미, 또 뭘 해보자고 하는 추진력, 의욕에 대한 의미, 이게 7이에요. 그 7은 제가 숫자 해석하는 방식에 의하면 6에서 순간의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게 7이죠. 맞죠? 그러면 6은 정육면체에 같은 6이라는 것은 이 시공간에서의 형체를 드러내는 숫자가 6이에요. 형체를 드러내는 숫자. 천부경에도 6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형체를 드러내는 놈이 생명성을 가지게 되면 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생명 에너지. 그게 7이에요. 그리고 병화, 정화가 화에 해당하고요. 4와 5가 이제 화에 해당하죠. 4와 5의 그 체형 관계에서 음양 나누는 것은 좀 뒤에 나올 건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 하나 걸죠. 4와 5가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인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있죠? 저희 아니. 어쨌든 그거 여러 번 공부하셔서도 매번 헷갈리고 그래요. 나중에 왜 그런지에 대한 체용 관계로서 또 지장 간의 공기 중심으로 이걸 나누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차서 중심으로는 음량인데 체용 중심이거나 이런 부분은 또 음량이 바뀌어버려요. 이
이게 무슨 논리를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냐. 명리가 배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기준도 막 흔들려 버리고 미쳐버려. 우리 스님은 아주 그러다가 공부 안 하셔. 누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는 심소라고 그러죠. 심소. 순환계. 심소, 심장이니까 피를 막 이렇게 돌려주는 게 순환하는 거지, 순환계. 심장 잘 갖다 놨네. 그다음에 예의와 청년의 기상, 청년보다는 장년의 기상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죠? 청년이 요새는 70 먹어도 청년 같으니까. 토입니다, 토. 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 이제 사상이 오해고 넘어갔을 때에 조화를 부리는 게 토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에서도 토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 평충파에부터 해가지고 각종 사건 사고가 토가 많은 사람이 다 있잖아요. 토가 많으면 사주 해석이 복잡해져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 토는 진술충이 이제 천간에도 무토기토 있지만 또 지지에는 진술충에서 4개나 되잖아요. 다른 놈들 2개씩. 또 많죠. 그래서 이 토의 역할과 의미가 이제 많아져요. 근데 이 탄생 배경부터가 그런 거예요. 토가. 이 계절의 변화를 하는 내개체, 뭐 간절기라고 하고 무슨 뭐라고 하는 복잡한 것들은 많은데 그거는 공부 잘하는 학자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그 의미, 핵심의 의미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명리를 하러 갔지 뭐 토에 대해서 연구 논문 쓰고 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위치는 중앙이에요. 중앙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고 그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노란 옷을 입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또 중앙청, 중앙이라는 개념도 그런 거예요. 여기 창조의 원동력 내가 지금 이거 작성하면서 도서관에서 졸다가 작성했나 봐요. 약간의 의미가 뭐가고 막 혼동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안 쓰고 그래도 다 이해하죠 이거는. 잘못 쓰면 잘못 쓴가 보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는 그래서 이제 포용하는 그 4개 주변 것들을 통제하고 포용을 하는 이런 상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총나 뭐 이런 사람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을 좀 덜 하고 무겁잖아요. 중요하고. 끈기가 있고. 이제 토는 음명의 개념에서 보면 에너지가 막 올라가죠. 확산을 하잖아요. 꺾여야 되잖아요. 요 변화는 요런 때, 이런 때. 그런데 이제 변화, 몸만 있으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방향을 틀어준 교통순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때 있는 가운데도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가 지지로 보면 우리가 미토 같은 경우에 미자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막 무성했잖아요. 무성한 나무를 더 이상 안 크게 한다고 이거예요. 아닌 미자가 그런 의미란 뭐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미월이 되면 이런 모든 이제 초목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이 딱 멈춰요. 딱 멈춰요. 그때부터는 양기가
음기로 이제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는 토에 해당하죠. 진술충분할 때, 그죠? 변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체로 보면 토는 몸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비장이죠. 비장은 군대로 따지면 뭐예요? 그 보급에 해당해요. 먹고 살아야 전쟁을 하죠. 전쟁하는 병사들한테 보급 끊기면 그 치명적이에요. 전쟁이 안 되죠. 이 위를 통해서 보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먹어야 또 근육으로 움직이니까 근육계 쪽에 작용한다고. 숫자는 5번, 10번이고요. 그다음에 오상으로 보면 인의 예지 신할 때 가운데 신자, 믿을 신자, 도신가 가운데.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 도덕적 의미로 확산해 보면 신뢰성이 있다는 거고 정직하다는 뜻이고 안정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겠고 그렇겠죠. 이걸 굳이 뭐 외우고 시험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딱 풀어주는 것은 어떻게 풀어줘? CCP하고 프로그램 그냥 알아서 딱 풀어주니까 나오면 아 이놈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놈이 왜 이렇게 풀었을까 그걸 추대갖고 하면 그거는 엔지니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앉아갖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청간지지에서는 무토, 기토가 있고 진술충유가 마간이고 미죠. 여기 또 진술충미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명의하는 사람들은 조부적 관점에서 이걸 막 분석을 많이 하니까 이제 토도 막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진토, 습토가 어떻고 막 따지죠. 따지는 건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발돌에 연연해 하다가 큰 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무는